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지난주에 갑진년 운세 라이브를 하느라고 촬영이 한 주가 밀렸어요. 보통 자기 유튜버가 방송을 안 하면 뭐 아픈 거 아니냐, 몸 괜찮냐 이런 걱정 어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던데 저한테는 월은 왜 안 찍냐, 왜 오늘 라이브 안 하냐, 이래라 하이드 이런 DM이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유튜브는 제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내서 하고 있으니까 뭐 어떤 안 올라온다든지 뭐 갑자기 뭐 이제 월운을 안 하는 거냐 뭐 이런 걱정들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보통 라이브는 주말 밤 시간에 많이 하고요. 제가 평일에 하는 경우나 아니면 급하게 뭐 낮 시간에 하는 경우나 이럴 때는 주로 구독자분들이랑 무슨 내기를 해서 졌는데 뭔가 찍어야 될 때 이럴 때들은 제가 일정 외에 시간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알람 설정 해두시면 제가 라이브 할 때 휴대폰으로 알람이 갈 거예요. 이번 달에 추석이 있기도 하고 저도 해외 나가는 일정이 계속 잡혀 있지만 조금씩 촬영을 할 계획이 있으니까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라이브 보시기 좋으실 거예요. 보통 영상이 올라가는 것들은 라이브에서 한 내용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편집되어져서 올라가는 거라서 라이브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번 달은 개묘년 9월부터 10월까지의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알아볼 텐데 일단 절기로 보면 이번 달은 9월 8일부터 10월 8일까지가 신유라는 글자가 중심되어서 움직이게 됩니다. 절기라는 것은 절입 시간에 따라서 정확히 움직이지만 우리가 느끼는 운의 체감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 환경의 시간표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갭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선 절기로는 계절이 바뀌었지만 실제 우리 피부에 와닿기까지 길게는 한 달 반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채널 운세 영상 후기들을 보면 지나고 나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라는 댓글이 많기도 한 거죠. 사주가 어려운 이유는 이론이 같더라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음양의 계절적 맥락을 가장 우선해서 보는 편이라서 이전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왔는지가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 사주 관법의 핵심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중요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번 달 신유월 이전에는 경신월이 있었습니다. 경신이라는 것도 금의 기운이 천간 지지로 왔고 신유라는 것도 같은 구조로 왔어요. 금이라는 성분도 같고 천간 지지가 하나의 성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도 유사할 거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경신과 신유는 음양적으로는 상극의 의미를 가질 정도로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금이라는 것은 모든 성장을 멈추고 이제 결과를 내어야 하는 지점이죠. 계절로는 가을입니다. 경신이라는 금의 기운은 이제 가을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날씨는 더워 죽겠고 전혀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죠. 왜냐? 지난달까지는 가을이긴 하지만 생지이기 때문입니다. 사주에서 인월, 신월, 사월, 해월을 생지라고 해요. 흔히 역마의 기운을 가진 글자라고 알고 계실 텐데 이제 막 해당하는 오행의 기운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인월은 목으로 봄, 신월은 금으로 가을, 사월은 화로 여름, 해월은 수로 겨울의 기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제 0에서 0.1 정도로 나아갔기 때문에 아주 미약한 기운이 되겠죠.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금이 가득하니까 대단히 강한 기운처럼 보이지만 계절이라는 특성을 더해서 보면 아직까지는 더위가 가득 남아있는 여름과 다름없는 이름뿐인 가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주를 보실 때는 이 계절이라는 시점을 체감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령 인월은 봄의 시작이기 때문에 대단히 무성한 숲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의 겨울에 가까운 상태예요. 겨울을 벗어나기 위해서 따사로운 화의 기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만약 사주에서 봄의 초입에 태어난 분이 수의 기운이 강한 상태라고 하면 화의 기운은 약하다 못해 개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걸 수극화라고 하는 거예요. 한겨울에 한파를 맞은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봄에 태어났지만 완전히 겨울과 다름없는 사주예요. 사실상 겨울로 해석해야 되는 사주들이 많습니다. 이 맥락을 경신월과 신유월에 적용을 해봐야겠죠. 지난 경신월 같은 경우는 가을의 시작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름의 화기가 남아있습니다. 특히 경금이라는 것은 완성되지 않은 금의 기운으로 쓰임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화극금으로써 불순물을 걸러내는 과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재련이라고 해요. 재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금속은 단단하기만 할 뿐 녹는 점이 낮아져서 금이 가고 깨지기가 쉬운 상태가 됩니다. 당연히 상품성이 떨어지겠죠. 금속에 탄소 연료를 넣어서 높은 온도로 달구다 보면 불필요한
강한 물질들은 다 타버리고 순수한 강철만이 남게 됩니다. 강철은 어떤 물질과 부딪혀도 쉽게 깨지지 않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강한 재련, 화급금의 과정을 거쳐야만 그 강력한 무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금속이지만 대단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힘든 과정을 겪고 가치 없는 것을 털어내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는 위험이 온다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화급금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로는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의 기운이 충만한 여름에 만물이 성장을 하고 추운 지방보다는 더운 지방의 생물들이 더 크게 자라는 것 같은 양상이 나타나죠. 거대한 성장 에너지에 실질적인 효율을 뜻하는 금의 기운이 만난 것이기 때문에 정말 되는 것, 확실한 것, 미래의 투자 가치가 있는 것들에 힘을 올인하거나 또는 올인하는 시도, 그러한 의도들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사회 속에서는 개인주의적이고 우리 팀이나 조직, 회사와 같이 내 바운더리에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챙기고 넘어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그렇지 않은 것들은 가치를 떨어뜨리는 불순물에 불과하니 적극적으로 밀어내고 배제하려고 하게 되겠죠. 가령 그게 연애 상대라고 생각해 봅시다. 나한테 맞춰주지 않고 미래를 꿈꾸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대는 이제 더 이상 참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성격이나 성향, 거짓말하는 습관 같은 것일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무능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게 직장 생활이라면 무능력하거나 낮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이제까지 어떻게든 버텨왔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은 지켜보거나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니까 계묘년 한 해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열심히 채우지 않았다면 앞으로 순탄치 않은 미래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숙명을 이 순환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올해는 가장 순도 높고 강한 기운들이 천간지지로 만나서 간여지동으로 맺어졌고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요령을 피우기도 어려워집니다. 제가 지난 운세들에서 계속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 이번이 이 60갑자의 마지막 사이클이기 때문에 모든 오행들이 다 완성을 위해서 움직이게 돼요. 모든 글자들이 다 간여지동 같은 강력한 운들이 매 달마다 오게 됩니다. 이런 운이 잘 안 와요. 5년에 한 번 정도만 반복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자체가 대단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서 가을을 지나는 과정은 안 그래도 힘든 마지막 운인데 거기서도 최종적인 결과물을 내야 하는 운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고되고 힘든 과정이 되었을 거예요. 사람은 힘이 들수록 예민해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주변과의 갈등과 대립을 일으키게 됩니다. 날씨가 조금만 더워도 말이 예쁘게 안 나오잖아요. 힘든 시간은 짧은 시간만 와도 영향을 미치는데 지난 봄, 여름, 가을의 시간은 어느 하나도 순탄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감정적이 되거나 틀어지는 양상으로 나타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되겠죠. 특히 이번 가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게 될 거예요. 사주와 운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이 감정의 골에 대한 것이 극복이 되지가 않을 겁니다. 물론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분들 스스로는 자기는 감정적이 아니다. 나는 감정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합리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다. 이런 자기 합리화 과정을 겪고 계실 거예요. 대부분은 스스로가 객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맥락에서 경신월까지 과정을 본 거고 이제 신유월을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달 중순이 되면 추분이라는 절기가 오는데 가을의 정중앙이라는 뜻이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점점 낮은 짧아지게 되겠죠. 자연에서 발생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 삶에서 적용을 해보면 더 이상 화 기운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태양이 쉴 때가 온 거예요. 이미 금의 기운은 완성이 되었고 앞으로는 우리가 인위적인 노력을 애써서 가하지 않더라도 점차 속도가 붙어요. 속도가 붙는다는 건 온도가 점점 낮아진다는 겁니다. 이 가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붙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까지 문제를 인식했고 아군, 적군, 동료, 친구, 애인, 적 이런 각자 입장을 정해서 서로 간의 입장들을 파악을 했다면 그렇게 나눠진 대로 이제는 섞이지 않고 이 나눠진 모양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자신한테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든 스탠스를 바꿔라. 아니면 그 스탠스를 바꿀 수 있는 실마리라도 만들어 놔야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겁니다. 이제 이번 달 중순이 지나가고 나면 조금씩 기온이 떨어지면서 겨울이 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실제로 쌀쌀해져서 가을이라고 느끼게 되려면 신유월을 지나서 임술월에 다 달아야 느낄 수가 있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사주에서 어떤 운이 새로 오거나 새 계절이 시작되면 마치 그 기운이 온 것처럼 당장 쓸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해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계절의 끝 무렵에 다다를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삶에서 체감을 하게 됩니다. 말이 체감인 거지 그 계절을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분명히 가을이 되었지만 지금 날씨에 가을 옷인 치노 팬츠에 뭐 두꺼운 양말, 버버리 코트 같은 것을 입을 수 없는 날씨잖아요. 근데 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멋을 아시는 분들이 근데 코트를 좀 입어봐야지 하고 나갔다가 땀을 삐질삐질 흘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로 오는 계절과 실제 우리 삶에서 체감하고 있는 시간은 다르다. 그러니까 때를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글자 해석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사주를 알고 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불필요한 정보들을 잔뜩 머리에 넣어서 겁먹거나 혼란스러워하는 게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한테 익숙한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면서 언제쯤 이런 과정들이 내 주변에 나타날지, 말했었던 그 현상들이 어떻게 보여질지, 그리고 거기서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이 정도만 준비하고 있으면 운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들이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부터 잘못돼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사계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4가지지만 이번 달부터는 둘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봄, 여름, 가을까지는 생명을 낳고 기르고 거두는 하나에 이어지는 과정을 말했다면, 겨울부터는 완전한 소멸과 동시에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이라는 것은 하나의 흐름이고 겨울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신년 운세라는 것은 10월 정도 무렵부터 보시는 게 운을 100%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준비하는 것도 비효율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고, 운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뒤늦게 따라잡으려면 전력 질주를 해야 하니까 그 또한 비효율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유금이 들어오는 시기부터는 내년을 위한 플랜을 짜는 시기이고, 해월부터는 준비했던 것들을 실행하는 운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신유월부터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존에 만들어졌던 질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뒤가 없고 완전하게 올인을 하셔야 돼요. 돌아갈 길이 아예 없습니다. 지금부터 결정한 것들에 대한 번복이 안 돼요.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고 평가도 마무리됐고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단점이나 고칠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돌이키기에는 그냥 늦은 거예요. 그냥 가야 됩니다. 그냥 내가 이 모습으로 태어났으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 것들에 대해서 인정할 것들은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상태로 마무리를 짓고 그 준비된 과정 안에서 새로운 단계를 준비하고 작전을 짜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입장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미 지난달부터 시끄러운 잡음들이라든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TV만 틀어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걸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를 둘러싼 세계가 굉장히 시끄럽고 다사다난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가령 직장인이라면 내가 모르는 내부적인 사건들, 예컨대 비효율적이고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해서 난잡하게 만들었었던 프로젝트라든지, 사내 서열 정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사내 정치 사안이라든지 잡음들이라든지, 누가 누구와 어떤 루머 같은 것들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불협화음들, 이런 사안들이 다 수면 위로 나오게 돼요. 만약 직장에서 누군가와 부딪혀가지고 대립각을 세우고자 했다면, 자기가 당사자라면 자기가 물러서는 것이 앞으로 올 내년에 벼랑 끝에서 시작하는 핸디캡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가 물러섰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내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물러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물러서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마음이나 방향을 정했다면 그냥 고백까지 고를 해야 끝나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스탠스 변경이 안 돼요. 만약 남자친구가 실수를 해서 어떤 강한 거부감이 생겨서 이 새끼가 좀 이런 부분이 좀 삐리한데라는 부분을 인지를 해버렸으면 그냥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된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바꿀 수가 없어.
인지를 한 순간부터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날씨가 이 한 해 중에 너무 좋아서 이 날씨를 저장하고 싶고 매일 이 날씨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그 날씨를 매일 반복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내가 원한다고 인위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계절 자체가 없어요. 하지만 봄, 여름, 가을이라는 건 급격한 온도 변화도 없고 이를 통해서 내가 산에 중내하는 정도의 운명이 바뀌지는 않아요. 하지만 겨울부터는 내가 못 버티면 죽는 계절입니다. 그 모든 걸 걸어야 한다는 걸 안다는 것 자체로도 여러분들은 내년에 매우 유리한 게임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들이 누군가랑 회사에서 뭐 대립각을 세우거나 말싸움을 했어요. 내가 밀리면 안 되니까 뭐 억지라도 부려야 돼, 큰 소리라도 쳐야 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야. 어떤 잡음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걸 아는 게 엄청 도움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철저하게 나 자신과 내가 속한 환경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셔야 돼요. 물론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다른 사람들 마음에 뭐 상처 주면서 뭐 이러고 싶지 않다는 등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 분들이 갑진년에 엄청나게 무너질 겁니다. 내가 욕심을 못 내서 무너지는 사람, 내 것을 못 챙겨서 내 밥그릇을 빼앗겨서 생기는 문제, 스스로 감정 컨트롤을 못해서 무너져 내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될 텐데 괜히 마음이 약해져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챙겨가면서 하겠다, 저기 떠내려가는 사람들 다 손 붙잡고 같이 가려고 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 손길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붙잡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되는 것만 하셔야 돼요. 가령 부동산 매매를 할 때도 그냥 검증된 곳, 확실하게 그 지역에서 대장인 곳, 그 역에 내렸을 때 딱 보이는 가장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근본 없는 테마주나 뭐 잡주 같은 것은 아예 그냥 안 타시는 게 좋아요. 사람도 확실히 실력이 검증되거나 히스토리 파악이 된 사람이 아니면 회사에 들이시면 안 돼. 마찬가지야. 연애도 뭐 우연찮게 길 가다가 만났는데 뭐 이 사람이 괜찮아 보인다? 안 돼요. 확실히 되는 거에만 투자를 하셔야 돼요. 완전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보여지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이러한 맥락에 대해서 갑진년 운세 세부적인 영상들을 제가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라이브에서는 다룰 거예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들을 픽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한테 줄을 서야 되는지, 내가 거기서 어떤 처세를 해야 되는지가 제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갑진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을에 중반부를 접어들어서 날씨가 추워지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심적으로는 춥고 외로운 한 달이 될 것 같은데 괜히 감상에 적거나 감정에 심취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나한테 유리한 것들을 선택하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중간 과정에 있을 많은 문제들이 그냥 과정과 해프닝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개묘년 신유월 전후의 전체 운세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더 이상 번복하기가 어려운 지점이에요. 자기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분들이었다면 뒤늦게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도 이미 환경적 변화가 물리적으로 강제되기 때문에 그냥 대세를 적응하면서 따라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유독 이 시기에 헤어짐도 많고 재회 문의도 많고 온갖 이런 사람들의 이슈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세한 부분들은 다음 영상인 청간별 운세와 갑진년 운세들을 통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복채는 조댁 구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빠이염.